네, 우리 이제 이번 시간서부터 수질환경 기사, 산업기사에 대한 우리 이제 첫 시간서부터 이제 수업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처음 하시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을 한번 봐보셨던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신데 간단하게 이제 시험 어떻게 보시는 거 하고 시험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요령 이런 거 간략하게 조금만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그 수질환경 기사, 산업기사 시험 보는 거는요, 제일 처음에 시험 보시는 게 1차 필기. 그쵸? 여러분들 사지선당으로 해갖고 1차 필기를 보고, 두 번째는 1차 필기가 합격되면 이제 실기가 들어가죠. 실기에는 이제 작업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필답형이 있고. 그쵸?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먼저 1차 시험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기 시험이 있는데, 요 필기 시험은 총 시험 보시는 거 5과목이에요. 5과목. 첫 번째는 우리가 수질 오염 개론. 개론이나 있고,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배우는 상하수도.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정시험 기준. 다섯 번째는 수질환경 관계 법규. 예. 이렇게 산업기사는 여기 상하수도가 빠져요. 근데 기사는 총 5과목을 보고 산업기사는 상하수도 빠지면서 4과목을 보고, 근데 각각에 해당되는 문항수가 20문항씩 나옵니다. 다 20문항씩. 그래서 몇 점이 넘어야지 합격이에요? 몇 점이? 네, 전체적으로 다 60점 이상이 돼야지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가 빠지니까 80문제 중에 68, 48개 이상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사하신 분들은 100문제 중에 60개 이상 맞아야지 합격이 되는 건데, 한 과목당 과락이라는 게 있죠. 예, 과락은 몇 점이에요? 예, 40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40점이고요. 20문항 중에 몇 문제 이상 맞아야 돼? 8문제 이상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나머지는 다 100점 맞았는데 한 과목에서 7문제가 맞았어요. 그럼 평균 60점이 넘지만 과락으로 인정해서 탈락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골고루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시험 시간은 우리가 이제 그 정해진 게 어떻게 정해졌냐면, 이게 한 과목에 20문항인데 만약에 기사하신 분들은 이 한 문제 풀 때 우리가 배점 잡는 게 1분으로 잡아요. 1분으로 잡고 그 다음에 20분이잖아요. 그쵸? 한 과목에 20분인데 거기서 검산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 마킹까지 하고 하는데 10분을 줍니다. 그래서 한 과목에 30분 해갖고 기사 하시는 분들은 2시간 30분 동안 시험 보는 거고,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2시간 동안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안에 모든 걸 다 답안지 마킹을 하고 검사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제출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면 알겠지만 시험 시간에 반 이상이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답안지 제출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가자마자 여러분 시험 지원 받고 나올 수는 없고요. 시험 시간에 반이 지난 다음서부터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 어쨌든 다 해결하셔야 되고, 얘네들이 어쨌든 여러분 합격했다 그러면 2차 두 번째 주관식 필답형을 보는데, 필답형은 예전에 이제 기준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험이 만들어질 때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10문항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필답형은 전체 60점 만점이 되는 거고, 60점 만점. 그 다음에 우리가 3차 작업형이 있는데, 작업형은 40점 만점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60점이 넘으면 최종 합격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필답형 같은 경우도 10문항이 시험 보는 거고, 요거는 기준이 잡힌 게 어떤 거냐면, 한 문제당 문제 읽고 이거 풀이하고 답까지 하고 검사까지 다 하는데 10분을 한 문제는 10분. 그래서 얘는 우리가 100분 동안 시험 봅니다. 100분 동안 시험인데 이거를 갖다 난이도를 갖다 변별력을 둬야 된다 그래갖고 보통 요즘에는 몇 문항이 나오는 거냐면 12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배점이 4점에서 6점짜리, 어려운 문제는 6점을 주고 그 다음에 쉬운 문제는 4점을 주고 5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12문제 정도를 만들어서 나옵니다. 다 마찬가지로 시험 시간은 100분이 되는 거죠. 1시간 40분 시험 보는 거고 다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 주관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필답형하고 작업형하고 합쳐서 여러분들 2차 시험이라 그러는 건데 어쨌든 작업형은 40점 만점이죠. 그래서 작업형이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아마 시험에 합격하실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작업형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업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하자는 대로만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면은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아마 보통 한 30점 이상 정도는 다 나옵니다. 30점 이상 정도. 그래서 얘는 60점 만점이고 얘는 40점 만점이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보통 60점 만점이 한 50점, 그러니까 즉 30점 정도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1차 필기가 이런 문제지 2차 실기하고 작업형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형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4가지 항목이에요. 우리가 먼저 암모니아성 질소랑 실험하는 게 암모니아성 질소,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총인, 총질소. 네. 요 4가지 항목 중에 여러분들이 딱 하나가 실험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실험해갖고 데이터 값을 내고 실험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이 실험하는 시간 4시간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실험을 한번 해보고 가셔도 한 3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저 실험하는데. 그래서 저렇게 해서 끝내고 나오셔서 2개 합해서 60점이 넘으면 최종 합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필기는 2시간 반. 그쵸? 산업기사는 2시간. 그 다음에 2차 필답형은 이걸 몇 분 본다 그랬어요? 1시간 40분. 그쵸? 100분 보는 거고, 얘는 4시간 안에 모든 실험을 마쳐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쵸?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아마 시험에 들어가는 건데,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여러분들 하든지 간에 가는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한데, 먼저 우리가 이 5과목이 있는데요. 이 5과목 중에 우리가 공정시험 기준하고 법규는 주관식 시험에 거진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론하고 방지기술, 좀 상하수에서 우리가 대부분 주관식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방지기술에서 대부분 주관식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1차 필기를 공부할 때 쭉 다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고 뒤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여러분 풀게 되실 거잖아. 그쵸? 기출문제를 딱 풀다가 보면 개론도 있고 상하수도 있고 방지도 있고 뭐 법규도 있고 뭐 공정시험도 풀어보는데 우리가 방지기술에서 풀 때마다 여러분들 다 100점으로 환산해서 80점 이상이 된다. 그러면 주관식까지 무난하게 패스가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여기에서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관식에서 떨어질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방지기술을 여러분들 좀 신경 써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방지기술에서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좋다 이런 말이라고요.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시험 보는 것에 대한 또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원하시는 장소에서 시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넷에서 접수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 그 시험 보기 전날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주무시냐에 따라서 뭐 시험 장소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 구로동에서 난 시험 본다면 구로 근처에서 시험 장소가 있거든요. 아무 데서나 시험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됐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이고 해갖고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 환경 쪽의 이 학문은요. 우리가 환경에 뭐 수질도 있고 대기도 있고 뭐 폐기물, 소음지동, 토양 뭐 여러 가지 자연생태 보건이라든가 뭐 영양평가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순수 학문이 화학에서 나온 학문이 이 환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여러분들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 기초만 여러분들이 잘 닦여져 있잖아요. 기초만 잘 닦여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해서 공부만 하시면 내가 공부한 양이 차곡차곡 쌓이는데요.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은 내가 공부를 하려고 시간 투자해서 공부를 하더라도요. 기초가 부족하면 다 빠진다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거 하셔야 되는 거냐면 우리 교재에도 제일 처음에 나와 있지만 원소 주기율표 상에 있는 여러분들 원소 기호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소 주기율표 상에 있는 원소 기호가
있는데 요거는 못해도 1번서부터 몇 번까지 20번까지는 암기가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다 원자량이 주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안 주어줘도 할 말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원소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소 번호 1번이 뭐예요? 수소. H로 표시하면 수소. 그쵸? 예. 그 다음에 헬륨, 리듐,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 예.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예.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이 기호가 뭐고 명칭이 뭐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요거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건 어떤 걸 적용하는 거냐면 요거에 따른 원자량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여러분들 알락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화학 이름이 B가 붕소다, C가 탄소다, N이 질소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알락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인터넷상에도 막 치기만 해도 다 나오는 거니까. 그쵸?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원소 번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15, 16, 17, 18번, 19번, 20번. 이게 원소 번호죠. 예, 원소 번호. 이게 원소 번호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예요? 각각에 따른 원자량. 그렇죠? 원자량을 아셔야 되는 거지. 각각에 따른 원자량. 여기서 요거에 대한 다 원자량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수질에서는 대부분 다 주어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알고 계시는 원자량은 대부분 어떻게 될까? 보통 원소 번호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보통 원자량이 나옵니다. 이게 원소 번호잖아요. 1번, 2번. 그쵸? 예. 근데 예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 먼저, 우리가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예요? 수소의 원소 번호가 1이지만 곱하기 2 하면 2다? 아니다. 수소의 원자량 1이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게 원자량입니다. 예. 그 다음에 헬륨은 보통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아셔야 되는 건 말씀드릴게요. 나오는 것만. 이 탄소는 원자량이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플로르는 몇일까? 19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나트륨 같은 경우도 얼마야? 얘가 11번이지만 곱하기 2 하면 원자량이 22가 아니라 얘는 23. 그쵸?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이런 건 다 주어집니다. 원자량이 얼마다? 보통 23.4, 24. 얼마 이렇게 쭉 주어지고, 또 황이 32, 그 다음에 염소는 35.5, 그 다음에 칼륨은 39, 칼슘은 40 이렇게 보셔요. 이게 원자량이죠. 원자량.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어떤 화학 기호가 딱 나왔다면 원자량이 여러분 탁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야.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줘야죠. 제가 어떻게 암기해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못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 주어질 때가 이렇게, 나머지는 다 주어져요. 원자량이 얼마다라고. 알겠죠? 근데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거는 안 주어지긴 주어지지만 안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됐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상에 원소 기호랑 원소 번호랑 이 원자량을 안 최종 이유는 뭐냐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분자량을 알기 위해서. 예, 가장 중요한 게 이 분자량이죠. 예, 가장 중요한 게 분자량입니다. 이 분자량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원자량의 합이다. 원자량을 다 더하면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원자량을 다 더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화학 기호들이 많이 나옵니다. 화학 기호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분자량이 저절로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바라는 건 어떤 거냐면, 시간이 조금 있으시다라고 하면은요, 요 앞에 교재서부터 쭉쭉 이렇게 한번 넘어가면서 화학식들이 나오거든요. 화학식이 아니라 그쵸, 화학식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분자량을 계산을 해놔서 우리 교재 맨 앞부분